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인 영어 인증 시험 탭스, 차별화된 영어 교육으로 탭스 점수 올리기와 실생활 영어 구사까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영어 교육기관을 소개합니다. 자, 탭스 전문가 김학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탭스 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비법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 비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 비법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영어라는 걸 공부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문장 분석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탭스에서 청해 시험이 나오고 그래머, 그다음에 보캐블러리, 그다음에 리딩 이렇게 네. 시험이 네 가지 영역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네 가지 영역을 배우면 점수가 오르겠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실수거든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 문장 분석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독해로 나오든 문법으로 나오든 보캐블러리로 나오든 또 듣기로 나오든지 간에 네.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의 핵심에는 문장 분석력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나니 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탭스에서만큼은 문장 분석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탭스는 어떤 편법이나 눈속임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탭스에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나요? 탭스는 편법과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네. 근데 어려운 시험 문제를 이제 점수만 따려고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계속 낭패를 보게 되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탭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분석력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탭스는 속도 측정 시험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어 읽는, 모국어 읽는 속도, 체화된 영어를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화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2배속 영어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빠른 영어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지만 탭스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령이나 편법이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탭스는 뭐 어휘력이라던가 논리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라고 하던데요. 이 탭스만의 문제풀이 비법도 좀 알려주세요. 자, 탭스는 이제 다른 시험보다 논리력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언어 영역과 영어를 합쳐놓은 시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언어 영역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럼 점수가 나오다가 말죠. 네. 반대로 이제 언어 능력은 뛰어나지만 영어가 안 되게 되면 또다시 점수가 나오다 말겠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탭스 문제가 출제되는 세 가지 원리를 일단 알아야 돼요. 네. 탭스 원리 첫 번째는 문제를 출제할 때 주제형 논리를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주제와 관련된 논리를 찾아야지 네.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가 이런 논리로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픈 이유가 뭐로 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병원 갈 수도 있고요. 네. 잠을 자야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만져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논리에 맞는 주제를 찾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 논리형 문제라고 그래요. 빈칸에 들어간 걸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주제하고도 안 맞고 네 개 중에서 그냥 가장 좋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야지 네 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겠죠. 네. 세 번째가 제일 짜증나는 건데 세부 정보 파악. 네. 글을 쭉 빠르게 읽었는데 디테일한 정보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네. 근데 빠르게 읽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나죠. 나겠죠. 예. 놓치니까 바로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탭스는 이런 정밀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속도 속에서 정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애들이 흔히 말하면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험이 바로 탭스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면 어떤가요? 외국인들한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논리력이 부족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시험을 보면 답이 여러 개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땐 답이 여러 개지만 탭스적인 시각에서 보면 답이 하나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도 어려워하는 시험, 탭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탭스 문제를 딱 보면 일단 그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이 속뜻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네. 좀 잘 풀 수 있는 비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하려면 일단은 숨은 그림의 유형의 네. 문제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유형을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기출 문제의 출제 원리를 알면 네. 국자가 어떻게 생겼고 보트는 어떻게 표현되고 숨은 그림이 좀 잘 보이겠죠. 네. 근데 숨은 그림이기 때문에 꼭꼭 숨겨놓은 그림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아무리 봐도 못 찾고 야 여기에 뭐가 있어라고 보여줘도 안 보이는 포인트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출제 원리를 두 가지를 말해요.
탭스의 출제 원리는 첫 번째 스테이티드 진술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네. 요거는 이제 대부분 학생이 많이 풉니다. 근데 임플라이 암시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네. 글을 읽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뭐 이쁘다는 거야, 안 이쁘다는 거야, 오늘만 이뻐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리게 좋은 것도 나쁜 것처럼 나쁜 건 좋은 것처럼 네. 글을 미스트 안개 기법으로 헷갈리게 많이 써요 일부러. 네. 그렇다 보니까 헷갈리게 써놓으니까 당연히 헷갈리겠죠. 헷갈림 속에서 답을 못 찾겠죠. 네. 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패턴을 알게 되면 문제풀이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탭스 시험은 언어 유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급 어휘력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은 탭스에서 첫 번째 어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영자 신문들이 보통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어휘를 가지고 네. 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네. 근데 탭스는 그 바로 밑단계 정도에서 7,000에서 8,000개. 수능이 보통 요구하는 단어가 4,000에서 4,500개 수준에 출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의 2배 정도 어휘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죠.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약속하다가 프라미스고, 네. 컴프라미스는 타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컴프라미스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아, 제가 영어 논지 10년 돼서 네. 다른 뜻 어떤 게 있나요? 네. 컴프라미스는 약속하다는 뜻인데 손상시키다, 위태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네요.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 이런 네,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협한다는 건 불의에 타협한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마음이나 의지를 손상시킨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탭스에서 출제하는 것이 말돌이라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겠지라는 말을 가지고서 another meaning, second meaning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애들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출제는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알 때 단어의 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의 온전한 쓰임새까지 알아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탭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놀이다 네. 이렇게 흔히 합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쭉 탭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렇게 들을 때는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탭스를 준비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o your best 이런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라. 근데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될 때 저희가 흔히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족하지 않아. 왜냐하면 최선은 누구나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가장 창피할 수 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최선을 다했을 때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도 뭔가가 모자란 게 있어요. 삶에서. 또는 영어 공부에서. 네. 그게 마지막 1%라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99%의 땀을 흘리면 1%의 영감이 온다고 그랬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고 꿈을 이루게 나아가지만 1%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1%를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찾게 되면 네.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는 방법도 좋지만 네.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앞서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 또 공부의 비법을 전수받는다면 네. 1%를 쉽게 채워서 삶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최고의 공인 영어 인증 시험 탭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탭스는 편법과 요령이 통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확실한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조언과 비법 들으신 대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김학수 원장님.